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1권에서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건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15쪽. 15쪽이요? 예, 15쪽.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이게 이제 이거 이미 예산이 1,000만 원이니까 그렇고. 네. 이걸 좀 추가로 좀 더 세웠으면 했는데 계획은 있어요? 이제 의원님 항상 말씀하셨지만 신규 경로당에서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건 그거죠. 사실상 효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일단은 신규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구정 지나서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갈지 문제는 전수조사를 했을 때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만 잡아도 5억 3천이 되는데 200만 원 잡으면 10억 되거든요. 재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또 그걸 연차별로 또 보강을 해주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이 잡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 생활안전 및 기반 에바다 복지관은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 잘 해결됐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네. 분리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논란, 글쎄요, 저는 지금 못 들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에바다 복지관 내에 있던 주간보호센터가 별도 풀려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예. 그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했던 얘기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이라.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이요, 2명.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승인이 되면 바로 해준다는 건가요? 그럼. 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검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 검토면. 검토하고 나서, 들어왔다고 바로 해주는 것보다, 여기저기 이제 비교를 하고, 검토해서 승인 난 후에, 인건비가 보고가 나간다, 이거 말씀. 그거 언제쯤에? 2월 중에 할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합정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거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국도 12 보조금을 준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정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정보를 지난번에 11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인의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서 이행 결과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센터장이 사직을 내고 사무국장이 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법인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합정주간보호센터를 위탁을 받은 데가 하던데 이제 수탁기관이죠. 거기가 이제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좀 불편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적 대상을 한국장애인 부모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행 결과를 1월 31일까지 내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그 내부에서 이제 어떤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이거든요. 지금 고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건이? 고발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대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들었고. 아니 국장님은 아시네.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 합정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일단은 저희는 그 지적상 통보해 준 거에 대한 조치를 이제 이행 결과를 받을 것이고 네. 그 내부 문제는 법인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현재 노인장님과의 소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내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지금이야 뭐 내사 중이면 뭐 얘기할 건 없지. 그래서 얘기하는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한국장애인 부모회 밑에 도 단위가 있고 이제 우리 시 단위 있잖아요. 그 시 단위의 부모회장과 가끔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합정주간 뭐 있었다고 운영되는 정상화 문제는 조용하게 빨리 수습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큰 문제 없이 수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돼서 그것을 수습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 운영에 있어서의 장애가 되면 안 되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구 중앙보호센터 뭐 저는 뭐 거기 뭐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우리 저 한준호 전 국장님 아주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마무리된 건데 그것이 이제 일부 이제 보안 공사를 해줘서 밖에 그 뭐죠? 그 캐노피인가? 예. 테라스 뭐가 테라스 깨끗이 잘 했더라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깨끗이 잘 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예. 출입구 쪽에 원래 이게 테라스를 달아놨잖아요. 예. 그 애초에 그게 이제 조금 짧아서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짧아지니까 그 통로가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막았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바깥으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짧다 보니까 뭐 빗물이 다 거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바닥이 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깥에 담을 이렇게 사람 키만큼은 아니어도 이렇게 쳤는데 이게 이제 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비가 날리 떨어지게 돼 있어, 바닥으로. 이거를 조금 더 대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막아주면은 여기가 눈이나 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끄럽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내일이나 언제, 팀장이 나가서 제가 나가면. 저 계장님의 내용은. 예, 그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 기왕에 손을 대서 하는 거라면,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뭐 미끄럽겠다 싶진 않은데, 겨울에는 그렇고요. 또, 굳이 이렇게 막아준 거면은, 비가 안 맞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 한번 좀 잘 좀 반영 좀 해주고 예. 거기 이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정원이 15명 의원님 아시죠? 15명인데 이제 현원이 11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중 지역에 있는 장애 부모들이 많이 이 서부주간 여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 아직 정원이 안 찾느냐. 현원이 지금 4명이 부족하잖아요. 그 장애인 특성상 많이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망설임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하겠죠.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거기 이제 그쪽도 부모회가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좀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내심도 어찌 보면 또 그 위탁 과정에서 좀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잘 그걸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기왕에 이제 운영하는 거라면 정원이 차서 예.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교수께서 들으시고. 네, 김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우리 예산의 30%를 담당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사회복지국은 뭐 창의적인 업무도 있지만 되게 뭐 나눔, 배분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눈수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올해 요새 소통 행정 많이 얘기하죠? 예,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같은 과 직원들하고 소통 잘 되시나요? 지금 뭐 보름 정도 지났지만 제 성격상 네. 소통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느끼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그리 잘 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건 기본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네.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이유. 저는 김종 국장님은 핸드폰 고장난 줄 알았어요. 국장 되시고. 고쳐드려야 되나, 시장님께 제가- 사드려야 되나 싶더란데. 아무튼 축하 문자가 왔는데 제가 못했고 나중에 또 전화하니까 의원님이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통화입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그런 치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진하신 분들 다 메시지도 오고 다 하시던데, 한 보름이 넘어서야, 소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응? 이래도 어떻게 국장님들 되시면, 국과장님들 되시면 소통이 더 안 되는 건가? 사실 계장님들은 소통 더 잘 돼요. 바로바로 연락 오고, 바로바로 자료 두고. 그쵸?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국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시의 예산 30%면 이런 예산 갖고 움직이신다는 건 중요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가 소통 많이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통에는 공감이 필요하고 오해가 없이고 진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부터 계속 국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모든 국장님한테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듣기 싫을 정도로 지금 들으시는데 이게 말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고 통계치가 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을 같이 아우르시려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생각이 처음 기초부터 무너지면 되지 않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김종 국장님이 무슨 뜻이 아니라 바빠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찍힌 것 같은데 의원님 그냥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넌 찍히지 않게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 위기가정 발굴 조사 그런 사례 관리가 있어요. 위기가정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 복지정책과에요. 무한돌봄 팀이 있어서 네네. 사회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5명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다 조사하고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같이 하고 계속 여기에서 하고요. 사각지대 네네. 발굴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통계도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좋은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부분 그걸 어떻게 터치해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네네. 좀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는데 이 사람 인건비는 누구를 다시 뽑는 건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희망 나눔 본부를 설치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이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실무 사무원 해가지고 네. 2명 정도로 이제 기본으로 채용해서 네. 이 나눔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뽑는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어떤 분을 뽑으시려고 해요? 어디 차차 기준이? 이제 이게 기준이 아직 안 정해지셨어요? 안 정해졌고요. 이게 이제 협약을 해서 네. 이게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모금이라는 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개 모집을 할 거죠. 그래 공개적으로 해서 네,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적임자로 잘 선정해 주셨으면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서도 또 복지 사각지대인데 이 앞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하실 건가요? 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 문화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네. 그 사업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네, 거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별개로 하시는 예, 거죠? 국도비 그건 예산이 어떤 있어가지고 하는 네, 사업이고요. 예.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9페이지 보면 전에부터 이거 나왔던데 보훈회관 하자보수 네네. 이거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이게 저희가 정비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네. 구조상의 하자는 없고, 네. 운영하면서 그 목욕탕에 대한 욕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욕조를 이제 최소한 없애고, 이제 내부에 그 조적 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 6월 14일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 더 이렇게 세세하게 좀 살피셔서 그 전에 하자보수를 끝내가지고 예, 6월 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예, 예. 해야지 그 다음엔 또 우리 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있는 분야에도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예.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그렇게 잘 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네, 네. 그 남부복지관이 건립이 원래 올해 3월부터 수tab을 뜬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보고 드렸죠. 네, 예. 네.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 지난 10월 달에 뭐 토사부 뜬다 아마 그러다 그렇게 겨울이라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3월에 뜰 거라고 이제 그 했으니까. 과정을 말씀드렸고 또 그 이후에 보고 드릴 때는 네. 3월 달에 토사부 뜬다고 이제 보고 드렸는데요. 네.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사실 현실은 현실인 게 네. 이 사업과 관련된 설계라든가 네. 모든 절차를 건축사업팀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때 거의 다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네. 연말까지 하는 거로 네. 저희는 이제 그쪽 부서하고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해서 보고 네. 드렸는데 1월 말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1월 말까지 하는 거로 하는데 조금 뭐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면 4월이면 토사부 뜬다 하는 건 확실히 자꾸 늦어주시네요.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 완료하는 그 설계 담당이 네. 사업팀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돼 오는 그런 것이 이제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지만 내목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저도 관여를 해버렸었는데 4월 달에는 아마 예 확실히 사sab을 뜰 것 같습니다. 예. 건립이 다 되면 운영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그 배치는 부인이 말씀 네, 네. 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건축을 지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여성 쪽하고 네, 그렇습니다. 쪽으로 예, 예. 그 부분 잘 전에도 담당자하고 제가 말을 했지만 예. 노인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그 좀 분리, 예, 예, 분리하는 예. 좌우로 부분에서 분리했습니다. 운영도 예, 예. 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특히 의외로 같이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예, 예. 운영에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예, 거예요. 현재까지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나중에 앞으로도 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예, 예. 저희 의회한테도 꼭 좀 미리 소통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거기 14페이지 보면 지금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40개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 내용 좀 저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예. 네, 그거 좀 더 신경 쓰셔서 예. 네, 노력해 주셔야 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거기도 있잖아요. 예, 예. 지금 77명인데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77명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저희가 이제 희망자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사무실에도 상담회로 오셨던 분이 네, 있는데 네. 그 행정도우미 뭐 대부분 이런 데 쪽으로 이렇게 희망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장애인이시라.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분들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용하는데 올해 계획이 몇 명 정도 있으신 거예요? 현재 77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네. 또 추가로 발생되면은 네.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럼 몇 명이라고 계획은 없으시네? 그냥 되면 하고. 이게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라 네. 이제 현재 국비 지원될 때 그 인원 할당된 인원이 한 77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에 또 내려오면은 또 그 인건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사실 이분들이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좀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각별히 좀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영삼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사입니다. 그 합정동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거는 뭐 법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뭐 그 재단에다가 뭐 전달하고 이런,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는데도 그 정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정도는 그러니까 없나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제 원론적인 사항은 이제 그렇다 하는 이제 말씀이고요. 김민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합정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자체가 또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평택 장애인 부모회장을 가끔 만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얼른 빨리 수습이 돼서 이렇게 잘 그 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위안이 그 장애인 활동 도움이 있잖아요. 그 되게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에바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합정복지관, 은빛, 그 다음에 뭐 미랄로 다 이동했잖아요. 그 장애인 활동보조. 예, 활동보조. 예. 보조인들. 예. 지금 그런데 그 당시 때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그 시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예. 그분들 1년 안 되신 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 이유는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 부시장님하고 그 장애인들하고 활동도우미하고 면담을 할 때, 제가 들어가서 면담을 할 때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매월 시에서 그분들의 그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니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그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거로 알거든요, 에바다에서. 근데 지금 와서는 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분들이 지금 합정복지관, 미랄, 뭐 한빛 다 이동을 했는데, 에바다에서 우리 그 장애인과에서 좀 이렇게 에바다 복지관한테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지만 그 뭐 장애인들을 돕는 그 사람들의 일이었었는데, 그것도 그분들 잘못도 아니고 에바다에서 시간을 잘못 올려가지고 그게 그렇죠. 폐쇄된 예. 거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일반인 그 활동 도우미들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뭐 11개월 되신 분, 이런 분들 너무 아깝잖아요. 퇴직금 뭐 못 받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기 뭐 에바다 거기 그 관장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 100여 명의 돈을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차곡차곡 그 쌓아놓은 돈인데, 그 돈을 에바다 복지관에서 지금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법적으로야 뭐 안 돌려줘도 뭐 아무 하자는 없는 거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난해 그 에바다 활동보조 관련해서 이제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면허가 취소가 되면서 네. 새로운 활동기관이 만들어져서 네. 그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현재 그 인수인계를 큰 무리 없이 해서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그 부분도 인계가 된 거로 제가 아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네. 안 됐어요? 퇴직금을 못 받고, 뭐, 지금 연차수당 이런 것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먼저 에바다 에바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저희는 사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법으로는 안 줘도 됩니다. 예. 법으로는. 에바다에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1년 안 됐기 때문에, 1년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은 안 줘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충분히 에바다하고 얘기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개인 얘기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우리 그 관련 팀장하고 대화하고 한 거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가 원활히 돼서 현재 뭐 네. 내부적으로는 뭐 한두 가지 좀 불만은 있겠지만 원활히 돼서 현재 이쪽 수행기관에서 활동 보조를 좀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 답변 드렸는데 그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에바돼서 법대로 뭐 하겠다 그러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법보다는 장애인들을 또 장애인들을 돕는 그렇죠. 장애인들인데 예. 장애인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의원님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청각장애인들 사무실이 물론 장애인회관 사무실이 뭐 좀 비좁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보면 들어가면 그 수화센터랑 같이 있는데 거의 뭐 옆으로 뭐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로 나오고 이렇게 돼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 뭐 장애인들이 서로 뭐 사무실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증축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좀 저기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참그 의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는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간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많이 좋은데 사실 다 적다고 하는 건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청각장애인 옆에는 넓지 않아요. 예, 아무리 넓어도 뭐 넓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 좁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우리 김혜영 의원하고도 많이 가보고 얘기도 예.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2층에 회의실이나 이런 거 좀 잘라가지고 좀 하면 좋은데 거기는 또 아주 특수한 사회라 또 아주 그냥 또 아주 그래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저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그걸 좀 한번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네.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입니다. 그쪽에 국가유공자 예원이 소극정신 함양이란 게 있는데요. 그 참전 유공자에 대한 그 수당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그 대문 앞에 이분들의 명패를 설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난 한번 말이 연말에 나왔던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미 예산을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내셨는데 검토해서 추억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터키나 그리고 네. 전쟁을 치른 나라 가보면 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네. 존경심과 또 자녀들에게는 자부심 같은 거 예. 그런 거 좀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고 예. 또 목숨을 걸으셨기도 했고요.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존경심을 나타내 주시는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프로그램이 네, 저 검토해 보고요. 네.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해놓은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알아보고 있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담하고 예쁘게 이야기해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기 그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의 건축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게 뭐 건물비, 뭐 조경비 다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네. 뭐 평당 얼마라는 그런 단가는 안 내봤습니다. 예. 예, 이게 조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 다 해서 이제 토탈 금액이거든요. 378억이요. 예. 예, 그래서 건물비에 대해서는 별도 평당이라는 의미는 아직 없습니다. 설계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도 했는데 예. 그 복지타운 하실 때 조경할 때 좀 무궁화꽃을 많이 조경을 심어서 할 때 무궁화꽃이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복지타운의 그 말하자면 본연의 의무도 하지만 또 볼거리들도 마련하고 애국심 고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으신 아이디어이십니다. 예.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 문화 지원 강화라는 거 가지고 이게 14쪽, 15쪽 거의 비슷한 건데요.
15쪽은 경로당 기능 활성화로 어르신 건전 여가 활동 지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취업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어르신들 네. 취업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아직도 뭐 60세 이상 또 65세 이상 사실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그 의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노인 그 어르신들 그 활력, 노년문화 지원 이와 같은 것의 의미는 노인 어르신들의 그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어떤 돈벌이 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일자리 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그 사업은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그 생활성을 정해줘서 여러 가지 40개 일자리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거를 시킨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일자리를 드리면서 지루하지 않고 소일거리 이런 차원에서 저희 그 노인장애인과 하는 업무가 이제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도 무슨 그쪽에서도 하시겠지만 예, 별도로 하고 있죠. 여기 14쪽에 그 예산을 보면 예. 27억 1,2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27억입니다.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예. 그런 말하자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냥 놀이문화 아니면 취미문화로만 간다는 것은 좀 아까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 그 자료 달라고 그러신 게 이 사항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초등학교 급식실 도우미, 초등학교 CCTV 상시 관제 사업, 주정차, 1~3세대 강사 파견, 노 생활 설계사, 도서관 도우미 등등해서 이 자료도 우리 두 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도 물론 알고 싶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이왕이면 꼭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경직돼 있는 것보다 노인들이 20만 원이라는 정부의 그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거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못 받는 노인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60세, 65세, 70세까지는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또 정말 이런 도우미도 하실 수 있지만 뭐 아까 말한 발리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빵이라든가 그런 걸 배워서 자기들의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노인정책과에서라든가 복지에서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금액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7억 1,200만 원이라는 돈도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여할 때 그분들의 장래성도 좀씩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체돼 있는 것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통곡동에서 개인적으로 교수하던 분이 노인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졸업을 시키고 취직을 시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결은 시켜드릴게요 한번.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우리 복지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거 개인이 하는 게 참 굉장히 존경스럽고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복지 평택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라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투자하면서 말하자면 내실 있는 그런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노인 회장님은. 아니 이제 그런 의원님 말씀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변드리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그 노년문화
좀 활력 있게 보내자 하는 차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40일짜리라고 하는 것도 지정해서 내려보내 준 거를 우리가 이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27억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우리 노인 인구수가 5만 명입니다. 이런 취미 활동, 노년의 건전한 문화생활 이런 의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소득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별도로 일자리 정책과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일자리 사업 레시가 이런 제목이 붙어서 예.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일자리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또 노인 양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더 놀이문화 아무튼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진짜 무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 함께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15쪽에 보니까 여기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4억 7,300만 원 분기별로 나오는데요. 어떤 식이죠? 이건 노는 땅 가꾸기, 환경 정비 이런 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차동해서 지원을? 이 부분은요, 그 경로당에서 지금 요 사항은 어떤 어르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노는 땅이라든가 환경 정비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 사업을 시키고 경로당 활동비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등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예.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경로당이 있고. 네. 예.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한테.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니까 8개월에.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또 할 수 없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예, 차등 있게.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웃음운동이라던가 실버댄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10개소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이것도 차등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강사료가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경로당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다 하지는 않고요. 네. 강사비로는 이게 1년 예산이죠? 말하자면 1,000만 원. 1년 예산 아니고 그때 나가죠.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거는 거의 하는데 얼마 안 돼요, 또. 네. 경로당별로. 활성화 있게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요. 18쪽에 보면 여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해가지고 7억 5,600만 원이 77명에게 네. 16조까지만 16조. 16조까지. 예. 네, 여기까지만. 예. 예.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당 77명으로 하면 981만 8,181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77명에 이렇게 균등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차이가 좀 약간씩 있긴 있는데 거의 평균 한 11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한 달에? 예. 110만 원 정도. 그만 이거는 12달로 하면은 그러면 모자른 금액이고 보통은 10개월 정도. 아니 10개월이 예. 맞는 숫자네요. 예. 우리 사무실에도 한 명 이제 근무시킨다고 할까? 예, 있습니다. 예. 네. 그 장애인 보험이요. 네. 일자리를 제가 그 동방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장애인들을 보호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 그 취업을 위해서 뭐 제빵 기술이라던가 종이 자르는 것 같은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거를 생산도 해서 밖으로 말하자면은 판매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수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예. 제빵은 뭐 부대나 이런 데로 이렇게 그게 공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종이 잘라놓은 A4 용지 같은 거 네. 좀 물론 장애인들이 하니까 일반인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아마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사용하는데. 그래서 많이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거는 우리 시청, 우리 관공서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줘서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수익도 좀 아무래도 다 판매되면 나아지지 않겠어요? 월급이나 이런 거를 줄 때. 행정기관에서 네. 그건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 구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국장님 너무 보고를 또 잘 해주셨고, 또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경로당 건강증진 차원에서 부정신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한다고 하셨죠? 운동기구 관련해서. 또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운동기구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몇 번 또 의원님 말씀하셨고, 이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운동기구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안마의자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안마의자가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경로당에 나가는 거 한 30, 40만 원짜리.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양희영 의원님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 지나가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현대화 사업에서도 보면은 경로당에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서 보면은 TV나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예. 필요하신 경로당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2011년도에요. 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경로당에 100만 원씩, 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일제 조사해서 한번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일반 냉장고, 선풍기에서 쭉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여기 100만 원 가지고 요즘 TV 한 대, 뭐 냉장고 한 대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100만 원 지원해 갖고서는 그 필요한 게 다 충족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00만 원짜리 TV를 하나 지원해 드렸는데 잘 나오죠. 어느 순간 고장나면은 그걸 수시로 이제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그런 부분이 약하고 하다 보면 또 표현이 좀 뭐랄까요, 구석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 게 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은 TV 말씀하셨으니까 2011년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때 TV를 요청한 데가 110군데가 되네요. 자료를 보니까 507개 경로당 중에. 근데 구정 지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뭐 다 필요한 걸 얘기했지, 그렇죠? 그 집계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올지, 또 부담이 간다. 또 어떻게 또 예산을 세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경로당의 기준을 세워서 예.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를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운동기구 필요 없다 이런 데도 있을 거란 이제 말이에요. 운동기구를 우리 조사할 거기 때문에 운동기구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건 나오겠죠. 근데 한 다음에 그렇지, 문제는 운동기구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걸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조사하고 가면 그분들은 또 해줄 줄 알고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또 예산 문제가 있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그걸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으로 제가 예. 말씀드렸고요. 예. 이게 16쪽에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요 사항은 아까 유영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이제 1급, 2급을 얘기하거든요.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활동 보조인이 가서 안마도 해주고 합니다. 그 안마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공급을 하는 그 저기를 활동보조기관이라고 그래요. 보조 받는 분을 활동보조 뭐 수급자 그랬는데 요 내용을 이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이 322명이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322명이 지금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